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중다발 전쟁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 전쟁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애시당초에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고 원래 예전처럼 제자리를 잡고 빨리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야 이제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뉴스거리가 없어서 그러는지 뭐가 없어서 그러는지 툭하면 왜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을만한 정당이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돈 봉투 사건이라든가 또 가상화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발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제대로 단속을 못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골치 아프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골치 아픈 그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돈 봉투 돌리는데 돈 몇 푼 된다고 그걸 갖다가 돌리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하려면은 좀 소문이 안 나도록 비밀리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자꾸 국민들은 있는데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론이 시끌시끌하게 만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믿을만한 정당이 없다. 난 요즘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전혀 텔레비에 잘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안철수 국회의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화면에 자꾸 그렇게 넘어 등장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믿을 만한 정당이 정말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 30대 민주당을 지지하던 젊은 세대가 전부 이탈하고 떠나버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젊은 층을 다시 또 모여들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시당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잘 이끌어 가시면은 왜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뭐 그런 걸 뭐 하려고 하면은 모르게 좀 하든지 철두철미하게 그래야지 왜 그 들통이 나게 그렇게 합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몇 푼 큰 돈인지 안 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떠들썩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도 그 단어 중에는 공작 정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작 정치, 그 다음에 전시 정치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만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상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뭐 좀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모르게 하든지 왜 자꾸 그게 나타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뭐 또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 여자들 또래 여자들이 채팅을 해가지고 앱에서 채팅을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말다툼을 해가지고 이제 신경이 나가지고 죽였다. 그 텔레비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하고 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싸워서 성질 나서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인 관계들이 이제 헤어질 때 많이 그 보복 살인, 그 다음에 치정 살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연애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남자 여자가 좋아요. 그때는 참 살인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사귈 때 좋아서 저들끼리 좋아서 사귈 때는 절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헤어질 때 그 만날 때 처음에 이제 남녀 관계가 연애할 때도 그 연애 기술이라는 게 있고 처음에 만날 때 그다음에 헤어질 때도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질 때도 그 이별을 하는 연인들의 이별 기술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안전하게 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헤어질 때 난 너 싫어. 나 같은 뭐 남자 여자는 보기도 싫어. 그러니까 다시 전화도 하지 마라. 이렇게 탁탁 끊어버리면은 냉정하게 해야 끊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들 모두 하는데 그게 이제 헤어지는 기술, 이별 기술도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연애 기술, 그 다음에 연인 중에 있다가 헤어질 때 그 이별할 때도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기술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서 사랑을 하다가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부모 밑에서 이제 키우다가 그 다음에 자립을 해서 스스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연애를 해가지고 만날 때는 좋아서 만났을 때는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헤어질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헤어지면서 여러 사건들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젊었을 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수없이 봤습니다. 저게 옛날에는 그 지방에 살았는데 지방에서 연애하다가 이제 남자가 계속 만나자고 오고 난리 치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근방에 살지 않고 서울로 어디 이사를 가서 먼데 가서 이제 어디 가는지 모르게 서울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서울까지 가가지고 찾아본다고 이제 올라간 남자도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각관계라고 하잖아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연애를 해서 보다가 그 연애하는 남자보다 더 능력이 좋은 남자가 나타나니까 또 그 남자하고 또 사깁니다. 양다리 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 먼저 만나던 남자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 난 이제는 더 이상 연애 안 할래. 우리 절교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 좋은 남자 생겼어? 남자는 대번에 의심을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양다리 걸치는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거 이제 먼저 만난 남자가 어떻게 해서 살짝 본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만난 남자가 감정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전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그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되면은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 보면 먼저 이제 연애하던데 여자가 양다리 걸치고 뭐 여러 다리 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에 만난 남자하고 난 너 더 이상 안 만나. 너 뭐 직업도 없잖아. 뭐 없잖아. 이런 게서 뭐 할 말 없나. 그냥 뭐 아주 별의별 말 다 하면서 더 이상 거절한다.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남자가 어디 좋은 남자가 또 생겼어? 너 성질이 아마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성질을 갖는데 어디 남자가 생겼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이 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 걸 이제 본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런 게 이제 그 이별을 하는 기술이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 양다리 걸쳐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딱 끊어버리고 먼저 만났던 사람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완벽히 이제 정리가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됩니다. 이제 먼저 만난 남자하고 이제 완전히 단교로 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맨 처음에 만났던 남자를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왜 자꾸 만나? 전화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미행을 해가지고 나를 밀쳐내고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구나. 만나고 있으니까 나하고 변심 생겨서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한창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이 여자 소유, 남자 소유 욕심이라는 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라면
옛날 가사가 있죠. 옛날 노래 중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라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한창 나이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목숨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겠느냐,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는 부모가 이제 서로 남녀가 연애해가지고 좋아했는데 부모한테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 승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혼이 불발로 될 경우에 그 두 남자가 같이 동반 자살을 하자. 우리 결혼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목숨보다 사랑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청년들의 한창 혈기왕성할 때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중년, 나이가 중년 아저씨라든가 나이가 40, 50대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더 중하게 생각해요. 그 반대로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헤어지는 기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해서 잘 그 마무리해가지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헤어지는 그 이별의 기술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처음에 만나서 연애하는 것만 기술이 아니라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서로 남녀간에 헤어지는 것도 상당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이별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남녀의 그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면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즘에는 언쟁을 심하게 해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서로 의견 다툼, 싸움질 이제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직접 어떻게 집을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내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옛날 그 한 1950년대, 60년대 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앱 채팅으로 그다음에 앱 알바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의견이 틀려서 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다툼은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격해가지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연인들 치정에 걸린 연인들의 사건, 그다음에 연애와 관련된 연인들의 그 이별을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 이런 걸 뉴스를 여러 가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다리든 세 다리든 네 다리든 걸치면서 다른 남자를 이제 이별을 통보하거나 절교를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이런 것은 완전히 위험합니다. 남자들이라는 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난 네가 싫어졌으니까 이따슨 전화도 하지 말고 이제는 전화 오면 안 받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부터 절교를 한다.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그 뒷조사를 미행을 하게 됩니다. 미행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 여자가 뭐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만난다. 아니면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정상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는 좀 사건이 덜 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지금의 우리가 만날 사이가 아니다. 지금 형편상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만나는 기술이 헤어지는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헤어지는 기술도 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에 지하철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옛날에 무슨 역에서 같은 남자 직원, 여자 직원하고 사이가 좋다가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스토킹 그거는 일방적인 스토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했지만 스토킹 하는 것도 일방적 그러니까 남자 여자 쌍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혼자서 이제 여자를 좋아하면서 아주 달라붙고 애를 말고는 그런 걸 갖다가 스토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주 남자를 완강히 해가지고 완강히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말이라든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아니면은 일방적인 사랑을 하면서 스토킹을 하는 남녀 관계가 있다 하면은 그 스토킹 관계에 있는 남녀 관계도 잘 헤어질 수 있는 그 헤어지는 이별의 기술을 잘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걸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해요. 무조건 완강히 더 이상 더 이상 나인데 달라붙지 마라. 스토킹 하지 마라.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너 법적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아주 딱딱 끊으면서 완강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보통 사람들은 완강히 하면은 아주 냉정하게 하면은 더 이상 스토킹도 안 하고 달라붙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을 하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면은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해야지 완전히 끊어진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뭐 벌금형이라든가 뭐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방적인 사랑이 그 여자를 좋아서 스토킹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성 스토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과오를 이제 남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찰에 들어가서 구속을 해가지고 구류를 받는다든가 벌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과거의 좋지 못한 그런 경력을 남기게 되면은
더욱더 사건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남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만은 딱 끊어지고 아주 쉽게 매달리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내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요즘에 뭐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법적으로 꼼짝 못하게 해놓겠다. 그렇게 하면은 떨어져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나쁜 결과를 점점 남자나 여자인데 부담을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남자나 여자인데 매달리면서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려고 이제 스토킹을 하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하기 위해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처벌을 받고 뭐 했는데 정말로 성질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연애하다가도 헤어질 때도 잘 그 이별을 정말로 스무스하게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잘 연구를 하고 배운 다음에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젊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옛날에 뭐 성폭행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파면시켰다.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라는 거는 남자가 완전히 신고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밥벌이가 완전히 직장에서 파면된 해가지고 완전히 벌어먹을 길이 없게 생겼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목숨과 거의 비슷해요. 생명과 그 생명줄이라고 밥줄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그게 이제 파괴가 되면은 사람들은 가장 그 고통을 느끼면서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꼭 경찰에 신고하고 저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해야지만은 저 사람이 혼쭐이 나고 나한테 보복을 안 하고 나한테 안전하게 떨어져 나간다. 이런 그런 생각이 만능이 아닙니다. 능사가 아니에요. 도리어 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전에 사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에 이제 들어서 사건이 여러 군데가 터져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야? 벌써 헤어진 사람인데 계속 너인데 달라붙어 가지고 애를 말군다고? 저기 경찰에 집어넣어. 신고해. 그는 마저 혼을 내줘야 알지. 뭐 그런 의미가 있어. 보통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만 능사가 아니고
만사고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최종 이제 극단적인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동원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 방법 말고 잘 헤어지고 이별할 수 있는 기술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 헤어지는 기술도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인생에서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 그러니까 그 인생을 평생 살면서 처세술이 얼마나 처세술을 잘하면서 능수능란하게 잘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이제 인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클 때는 라디오 20분 좌담이 해가지고 옛날에 그 라디오 이런데 뉴스라는데 보면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가끔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활에 살아가는데 처세술로 가장 좋은 교훈이 채근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손자 병법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책을 이제 중심으로 옛날에 라디오라든가 TV 프로그램에 가끔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지는 기술도 만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면서 이곳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